2년 전 유럽 진출 후 처음으로 맛본 우승 세리머니. 그 주인공은 바로 김민재였습니다. 나폴리 소속으로 우승을 이끈 김민재는 평점 10점을 받으며 김민재 덕분에 우승을 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내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는 최고조에 달했고 역대 최고의 센터백으로 손꼽히기까지 했죠. 현재 김민재는 분데스리가에서 23경기 중 22경기에 출전하며 풀타임급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을 때는 체력적인 부담으로 교체를 받기도 했지만 평균 87분을 뛰며 팀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팀은 2위 레버쿠젠을 8점 차로 앞서며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뮌헨은 2015 시즌부터 최고의 성적을 기록해온 팀이며 현재까지도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 시즌부터 4년 동안 우승하며 실점보다 훨씬 적은 실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아니며 그저 클럽에서 적당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팀을 1위로 이끌며 가장 많은 출전 시간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상을 안고 뛰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는 23라운드 전 독일 매치에서 부상 치료를 위해 경기를 쉬기로 했지만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힘겹게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차를 좁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어진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김민재는 선발 출전하며 팀의 기둥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는 챔피언스리그 16강전부터 데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긴장된 상황에 놓였지만 김민재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뮌헨. 김민재와 케인 등 주요 선수들이 체력 관리와 부상 회복을 통해 팀을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부상 없이 스쿼드가 완벽하게 채워진 가운데 뮌헨은 우파 메카노와 스타니시치가 포함된 명단으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재는 나이와 함께 더욱 안정된 호흡을 맞추며 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뮌헨의 홈경기에서 전반전은 기대 득점이 2골에 가까운 상황이었지만 후반전 막판에 올리세의 득점으로 선제골을 기록하며 앞서 나갔습니다. 사내의 인상적인 돌파와 빠른 크로스를 통해 올리세가 골을 넣었고 이토가 부상에서 복구하여 풀백으로 출전, 골대 앞에서 발을 갖다 대며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이어서 무시할라는 멋진 언맨쇼로 세 번째 골을 추가했고 추가 시간에는 그나브리가 아지득점으로 네 번째 골을 넣으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김민재와 다이어가 이끄는 뮌헨의 수비는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완벽한 조직력을 자랑했습니다. 이로써 뮌헨은 18승 3무 1패로 승점 58점을 기록하며 선두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3위 프랑크푸르트는 12승 6무 5패로 승점 42점에 머물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전력은 과거의 강력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마지막 경기마저 패배하며 마르무시를 맨시티로 떠나보낸 후 성적이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프랑크푸르트가 한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바로 마르무시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맨시티로 떠난 이후 프랑크푸르트는 예전만큼의 전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성적을 보면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팀이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데스가 얇아지면 한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모든 선수가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최근 토트넘은 3연승을 거두며 부상자들이 복귀하고 팀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출전한 선수들이 2주 연속 출전 후 레벨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 팀의 힘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김민재의 활약 덕분에 뮌헨은 리그 우승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으며 전 세계의 시선이 뮌헨의 우승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케인이 있죠. 토트넘에서 무관의 제왕으로 불리며 뮌헨으로 떠난 후 첫 시즌에 우승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충격적인 무관 상태로 시즌을 보냈습니다. 2년 차에 들어서면서야 우승 가능성이 열렸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레버쿠젠과의 8점 차이, 하지만 경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민재는 미넨과 4년 계약을 맺었고 내년이면 29살이 됩니다. 수비수로서 전성기를 맞이할 나이여서 앞으로 4년 정도는 문제없이 뛰며 미넨에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팬들은 김민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김민재가 반 다이크와 함께 뛴다면 어떨까요? 트라이벌 풋볼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반 다이크의 기량을 주목하는 빅클럽들이 여전히 그를 노리고 있고 리버풀은 시즌 종료 후 반 다이크, 모하메드 살라, 알렉산더 아놀드 등 주요 선수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 다이크를 두고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르, 미넨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민재가 평소 존경해왔던 반 다이크와 함께 뛴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입니다. 리버풀이 왜 주축 선수들을 떠나보내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토트넘이 손흥민을 떠나보낼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리버풀이 반 다이크, 살라, 아놀드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비판은 그리 많지 않네요. 일부에서는 그런 선택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 다이크는 33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보다 한 살 더 많은 반 다이크의 인기는 여전한데 과거 손흥민을 흔들던 언론들의 반응은 이제 그냥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70골, 70도움이라는 기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김민재가 반 다이크와 함께 뛰는 것도 멋지지만 한 가지 제안해 봅니다. 우파 메카노가 30년까지 재계약할 확률이 높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럼 김민재를 리버풀로 보내고 반 다이크가 미넨으로 오면 어떨까요? 뮌헨은 오랜만에 일주일간의 휴식을 취하고 주중 경기가 없이 쉬게 됩니다. 이후 토요일 새벽에 원정 경기가 치러지고 그 경기를 마친 뒤에는 4일간의 휴식 후 레버쿠젠과의 운명적인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김민재를 깎아내리는 말을 듣지 말고 올해 분데스리가 베스트 11에 김민재가 꼭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합시다. 감사합니다.